안녕하십니까. 시뮬리아 제품 중 범용 해석 툴인 아바쿠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아바쿠스 2024 버전과 2025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접촉 마모 해석, 그리고 접촉면의 대류 열 부하, 그 다음에 익스플리시트 해석의 GPU 가속, 리니어 솔버 성능의 개선, 그 다음에 얼터네이티브 컨버전스 체크, 밴딩 스테빌라이제이션,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촉 마모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2024 버전 패치 버전부터 업데이트된 기능으로 아차드 이퀘션을 기반으로 마모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바쿠스 스탠다드 솔버와 익스플리시트 솔버 두 가지 솔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스탠다드 솔버를 사용할 때는 제너럴 컨택, 컨택 페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반면, 익스플리시트 솔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너럴 컨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모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where surface properties라는 이 키워드 정의가 필요한데, 이 키워드는 surface property 키워드 아래에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정의할 때는 온도라든지 접촉 압력, 마모된 양에 디펜던트하게 마모 상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surface property는 할당을 하기 위해서 surface property assignment 부분에 통해서 할당이 가능한데, 할당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property equal where라는 이 파라미터를 반드시 써주셔야지만 이 위에서 정의했던 where surface property가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말고 아바쿠스 CA를 통해서도 이 where surface property 키워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아바쿠스 CA상에서 제너럴 컨택 정의하는 부분에 surface property 탭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어떤 기능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마모 해석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LE 메시 스무딩 기능을 이용해서 마모 해석을 진행한 예시입니다. 해당 기능은 현재 익스플리시트 솔버를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위쪽 그림은 ALE 어답티브 메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래는 ALE 어답티브 메시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ALE 어답티브 메시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모가 된 형상을 반영해서 접촉이 되는 반면, ALE 어답티브 메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모가 된 면이 실제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모량은 동일하게 계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컨택 프레셔 결과이고요. 컨택 프레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마모가 된 형상을 반영한 것과 반영하지 않은 것 간의 차이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모 해석 기능 같은 경우는 현재 2024 버전부터 해서 2025 버전까지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4 버전 패치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스탠다드 솔버와 익스플리시트 솔버, 그리고 익스플리시트 솔버에서 ALE 어답티브 메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마모 해석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2025 버전에서는 스텝 사이클링이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스텝 사이클링이라는 기능은 어떤 중지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스텝을 반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접촉면의 대류열 부하입니다. 접촉 상태에 따라 대류열 부하가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접촉 상태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페이스 필름 조건으로 지정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류열 부하가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될 아바쿠스 스탠다드 솔버 2025 버전 첫 번째 패치 버전부터는 기본 설정으로 접촉 여부에 따라 대류열 부하가 가해질 수도 있고 가해지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해당 키워드는 별 서페이스 필름이라는 키워드에 트랜지션 이퀄 터칭 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기존 버전과 같은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트랜지션 이퀄 논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물체 사이가 접촉 중인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 모델에 전체 영역에 대류열 부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은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접촉 중인 영역뿐만 아니라 접촉 중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열 전달 개수가 동일하게 컨투어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업데이트될 새 버전에서는 접촉 중인 영역에 대해서는 열 전달 개수가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접촉 중인 영역에서는 열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의 예제 모델에서 접촉이 되고 있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류 열 전달 계수가 0이 출력이 되고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꼭지점 부분의 요소들도 대류 열 전달 계수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 부분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대류 열 전달 계수가 25%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에 있는 엘리멘트에서는 50%만큼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익스플리시트 해석의 GPU 가속입니다. 기존의 GPU 가속은 스탠다드 솔버를 사용할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익스플리시트 해석에서도 GPU 가속이 가능합니다. 다음 예제 모델을 통해서 GPU 가속을 통한 해석 성능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E10이라는 이 벤치마크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내역입니다. 해당 모델은 엘리멘트라든지 노드의 개수는 약 166만 개 정도가 되고요. 피처로는 컨택이라든지 컨스트레인트는 없습니다. 해석을 한 장비는 노드가 하나고 CPU는 24코어짜리 장비가 2개, GPU가 A100이라는 GPU가 슬롯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해석 성능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원코어로 해석을 했을 때 더블 프레시전을 끈 경우라고 하면은 해석 시간이 약 2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반면 CPU 코어 하나와 GPU를 한 장 사용했을 때는 해석 시간이 약 42분이 정도가 걸립니다. 해석 성능은 31.7배나 빨라지게 됩니다. 이 해석을 만약에 48코어를 써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1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48코어를 썼을 때보다 CPU 코어 하나와 GPU를 하나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싱글 프레시전이 아니라 더블 프레시전을 사용했을 때도 유사합니다. 싱글 프레시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 22배가 빨라졌다고 하면은 더블 프레시전을 쓰는 경우에도 21배 정도가 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벤치마크 모델에 대해서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11이라는 모델이고 솔리드 요소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요소라든지 엘리멘트 개수는 330만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피처에는 컨택이라든지 컨스트레인트는 없습니다. 장비 사양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CPU 코어를 하나를 사용한 경우와 CPU 코어 1개와 GPU 카드 1개, 그리고 CPU 코어를 48코어를 사용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겁니다. 원코어를 사용해서 해석을 했을 때는 약 2시간 정도 걸렸던 해석을 CPU 코어와 GPU를 하나씩 사용했을 때는 약 3분 만에 해석이 완료가 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48코어를 사용했을 때는 5분 30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8코어를 썼을 때보다 CPU 코어 하나와 GPU 카드 한 장을 사용했을 때 해석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싱글 프레시전 뿐만 아니라 더블 프레시전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리니어 솔버 성능의 개선입니다. 먼저 란초스 고유 솔버 성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레드 베이스드 패러렐 다이렉트 스팟 솔버를 통해서 성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다음 비교는 2023 버전의 첫 번째 패치 버전과 2023 버전 네 번째 패치 버전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이고 파란색 막대기와 그 다음에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약 3배 정도 해석 성능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MS 고유 솔버 성능 개선입니다. AMS 솔버 같은 경우에는 AMS 리커버리 페이지 개선과 심 아키텍처의 인아웃풋 오퍼레이션 최소화를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바쿠스 2023 버전과 아바쿠스 2024 버전의 첫 번째 패치 버전 간의 해석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약 30% 정도 해석 속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테디 스테이트 다이나믹 솔버 성능의 개선입니다. 스펙트럴 모달 SSD 솔버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솔버를 통해서 감세 특성이 있고 많은 모드 및 주파수 지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에 기존 솔버보다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에 5가지 벤치마크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존 솔버보다 이 스펙트럴 모달 SSD 솔버를 사용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해석 성능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솔버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부분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다이나믹 키워드에 모드 베이스드 이퀄 스펙트럴을 정의해 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랜덤 리스폰스 해석 성능 개선입니다. 랜덤 리스폰스 해석 같은 경우에는 노달이라든지 엘리멘트 아웃풋 계산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2022 버전 패치 1번과 2024 버전 패치 1버전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모델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4배라든지 2배 또는 그 이상의 해석 성능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달 다이나믹 해석 성능의 개선입니다. 모달 다이나믹 해석 솔버도 SSD 솔버와 유사하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랜전트 솔버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해당 솔버를 통해서 감세가 적용된 문제를 빠르게 풀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해당 솔버는 2024 버전 세 번째 패치 버전부터 디폴트로 적용이 되고 있고 키워드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솔버를 사용하게 되면 해석 성능이 기존 솔버 사용 대비해서 약 30% 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MS 솔버를 이용해서 서브 스트럭처를 생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바쿠스 2023 버전과 2024 버전 패치 1번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 5가지 모델에 대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해석 성능이 약 30% 정도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렉시블 바디 제너레이션 성능도 개선되었습니다. 2025 버전의 첫 번째 패치부터 적용될 내용인데 아담스라든지 익사이트 또는 심팩과 같은 멀티바디 다이나믹스 솔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경우에 해석 성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얼터네이티브 컨버전스 체크 기능입니다. 기존의 컨버전스 체크, 수렴 기준은 구조적 시뮬레이션에는 적합은 하지만 다중물리 시뮬레이션에는 굉장히 타이트한 수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요. 컨트롤즈라는 키워드에 컨버전스 체크라는 파라미터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릭트는 이제 기존의 수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더렛, 릴렉스드, 컨셉 디자인 순으로 갈수록 수렴 기준을 좀 더 완화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밴딩 스테빌라이제이션입니다. 완전 적분 요소, 예를 들어서 C3DAH라는 요소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밴딩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무 재질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고무 재질을 하이퍼 엘라스틱이라든지 하이퍼폼 또는 로우 덴서티 폼 이런 재질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기능은 기본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기능은 현재 사각형이라든지 육면체 요소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삼각형이라든지 사면체 요소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은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오른쪽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적용이 안 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밴딩이 크게 가해지면서 접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해석이 중간에 수렴이 안 되고 발산이 되는 반면 이 밴딩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끝까지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썬 버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쿠스 파이썬 버전은 과거부터 2.7 버전을 계속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2024 버전부터는 이 파이썬 버전이 3.10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썬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스크립트는 2024 버전 이상의 상위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스크립트를 2024 버전 이후 버전에서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스크립트 변환이 필요합니다. 스크립트 변환 같은 경우에는 아바쿠스 명령어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아바쿠스 CA의 플러그인에 있는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캐드 스케치 임포트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오토캐드 스케치의 파일인 DXF 파일을 아바쿠스 CA상에서 임포트하는 경우에 이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DS Spatial Interops라는 라이브러리 사용을 통해서 임포트 기능이 강건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임포트한 경우에 이렇게 제대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브라든지 또는 스플라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임포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2025 버전부터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아바쿠스 2024 버전과 2025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드렸습니다. 혹시 내용 중이라든지 그 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처를 통해서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